반갑습니다. OIC 비즈니스 오너 임성호입니다. 벌써 8월입니다. 너무너무 무더우시죠? 건강 좀 많이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8월 중순쯤 되면 아침 저녁으로 조금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조금 많이 이제 생활하기가 좀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마지막 막바지 무더위 건강 유의하시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성장을 위한 포스터 머신 2부입니다. 자, 지난번에 1부 강의 드렸고요. 자, 그럼 오늘 시작 전에 1부 강의한 거 조금 리뷰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식혁명이라는 데이비드 호킨스라는 분이 쓴 책 소개해드렸고요. 여기에 의식지도라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삶을 변화시키고 성장하려면 의식의 발길을, 여기 룩스라고 표현했죠. 저 의식의 발길을 좀 밝게 또 키워나가야 된다는 말씀드렸고, 그 중에 의식의 발길 200 룩스입니다. 이제 용기고요. 여기가 부정적 에너지와 긍정적 에너지의 어떤 분기점, 한계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임계점이라고 말씀드렸고, 자, 용기의 근본은 책임입니다. 책임성. 그래서 모든 책임을 스스로에게 돌리는 것이고요. 자기 책임성을 느끼면 문제는 외부가 아닌 내가 극복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인 힘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기를 가진 결과는 탐구하게 되고 무엇인가 성취하고 또 결단에 이르는 영역이라는 말씀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포스터 머신 액티비티 루프라는 말씀 드렸고, 자, 우리가 성공의 8단계 중에 준비 단계와 성장 단계, 자, 준비 단계와 성장 단계의 고리이죠. 또 명단 작성에 대한 거 액티비티 루프 포스터 머신 말씀드리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자, 명단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우리 사업 초기에 우리가 돈은 투자되지 않지만 우리가 초기에 투자해야 될 자본, 그래서 명단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명단을 작성하실 때 예단하지 마시자는 거죠. 내 기준으로 내가 미리 판단해서 뭐 어떤 분은 적고 적지 않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명단에 적었다고 다 만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 기준으로 미리 판단하시지 말자는 것. 자, 세 번째 명단 작성. 또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제 선별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집중적으로 데몬스트레이션과 연결되어 있는 사업 설명을 진행할 20명의 명단을 선별해내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looking for looker, 찾고 있는 분을 찾는 겁니다. 체인의 비전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자, 스스로 변화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돕는 일입니다. 자, 여기에 키워드의 핵심은요, 하고자 하는 이에요. 자, 사람은 두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자, 스스로 돕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요, 스스로 돕지 않는 유형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누굴 찾아야 하냐면 스스로 돕고자 하는 분을 찾아 도와야 합니다. 자, 스스로 변화하고 배우고 배운 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그 성장하는 분들, 자, 이런 분들이 하고자 하는 분들입니다. 자, 우리가 간혹 그런데 이런 분들 간혹 저도 이런 실수를 범한 적이 있긴 하지만 불쌍한 분들, 내가 그분들 진짜 불쌍한 분들 내가 성공시킬 거야. 어쩌면 이거는 굉장히 교만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스로 돕고자 하지 않은 분들, 불쌍한 분들, 자신의 삶을 변화하고 성장시키지 않은 분들은요, 어쩌면 나중에 우리가 성취한 그 결과치로 그분들과는 나눔을 해야 될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변화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이분들을 도와야 합니다. 자, 그리고 명단을 작성하고 늘려나가는 과정 중에 또 중요한 과정이죠. 소개받는 거. 그래서 3명, 4명 반드시 소개받는 이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명단만이 아닌 내 다음 사람의 명단은
이 사업의 가장 큰 매력이죠. 또 이렇게 소개받는 명단들은 우리 사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이 명단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제가 이제 컨택과 만남 그 단계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체인 사업은 어렵습니다.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공부를 안 하셔서 어렵습니다. 그러면 체인 사업은 체계적으로 학습하시면 공부하시면 쉬워집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식이라는 걸 우리가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왜 쌓아 나가야 되냐면 배운 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배우지 않고 물론 행동을 해서 얻어지는 결과도 의미가 있지만 지난 60년 동안 전 세계에서 많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학습되어진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먼저 배우고, 자, 그런데 다 배우고 나서 우리 사업을 행동할까요? 아니죠. 배우면서 행동하시는 거예요. 자, 다른 일들은 내가 스스로 해나가야 되지만 우리 사업은 먼저 배워서 행동한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조력해 줍니다. 그래서 사업의 올바른 방향이 정해지셨다면 그 다음은 속도전이에요. 속도를 내실수록 우리 사업은 더더욱 쉬워집니다. 체인 사업은 체계적으로 학습하시면서 공부하시면서 진행해 가시면 쉬워집니다. 체인 사업은 대단한 능력을 요구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자, 내게 능력이 없으면, 내게 아직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빌리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아주 재밌는 이런 어록이 있거든요. 네 머리로 안 되면 내 머리를 빌리면 됩니다. 자, 내 머리로도 안 되면 시스템의 머리를 빌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에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거죠. 내 개인의 능력, 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아직 배우지 않은, 아직 경험하지 않은, 내가 아직 느끼고 깨닫지 않은 것들을 빌리시면 돼요. 이게 우리 체인 사업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방향과 속도를 만들어내는 노하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액티비티 루프 2부 메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공의 8단계, 이제 준비 단계를 거쳐서 성장 단계로 진행을 해 나가시죠. 자, 성장 단계는 4, 5, 6단계로 나뉘어 있죠. 컨택 앤 인바이트. 자, 만나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 단계의 지분이 100%가 있다면 그 100% 중에 25%는 만남과 초대 단계예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부제목이 있죠. 자, 만남과 초대, 이 과정이 4단계인데요. 자, 여기에 이렇게 제가 표현해 놨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통화하고, 통화한다는 건 초기 단계에서 무조건 통화하신다는 건 약속을 잡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약속 잡고 만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들이 성장 단계의 시작 지점이기도 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컨택의 목적은 만남이에요. 이거 머릿속에 콱 박아 놓으셔야 됩니다. 컨택의 목적은 만남이고, 자, 그럼 만남의 목적은 뭡니까? 초대하기 위함이에요. 이게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성장을 일으켰던 프로세스, 과정입니다. 그래서 컨택의 목적은 만남이고 만남의 목적은 초대이다. 요거 콱 머릿속에 박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횟수에 도전하시는 거예요. 쇼텐 스폰서 2 늘 강조드리죠.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초대한 분들 중에 반드시 20%의 긍정적인 분들이 계십니다. 자, 이런 과정을 진행시켜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했을 때만이 긍정적인 20%의 분들이 확률적으로 찾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긍정적인 20%의 확률을 믿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을 우린 즐기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예스에 반응하지 마시라는 거죠. 노건, 예스건 반응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건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걸 우리 믿고 그 과정을 즐겨 나가는 거죠. 그래서 거절의 횟수를 채워내야 돼요. 그래야만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횟수에 도전하셔야 되겠죠. 자, 횟수는 숫자예요. 비즈니스는 숫자 게임이죠. 자, 여기에 광이라고 써 있고요. 자, 화투가 48장으로 돼 있죠. 뭐 저는 잘 못하지만, 자, 이 중에 새로 산 화투장에 5개의 광, 5광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고 이건 진실이고 우린 그걸 믿으셔야 돼요. 반드시 48장 안에는 5강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포카 게임도 있죠. 자, 52장에 포카 52장 중에 반드시 4장에 에이스가 있다. 그래서 이 5강과 4장에 에이스가 있다라는 존재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뒤집어서 그걸 찾아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야 숫자에 도전하실 수가 있겠죠. 자, 야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야구에서 타격왕이라는 왕이라 함은 자, 7번 아웃 당하고요. 3번 안타를 쳐내는 거예요. 10개 중에 3번의 안타를 치는 거예요. 자, 메이저 리그에서요. 3할을 친다는 의미는 연봉이 수백만 달러를 받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운동신경과 체력과 그런 유능한 선수들도요, 10번 중에 3번 안타를 쳐냅니다. 홈런왕, 자, 홈런왕은요, 삼진왕이기도 합니다. 삼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삼진이 많지만 그 삼진을 당한 만큼 비례해서 홈런을 쳐내기도 하죠.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죠. 10,000번 이상을 실패했습니다. 자, 그러면 9,999번은 실패일까요? 10,000번째 성공했다면 9,999번은 성공을 향한 과정이죠. 즐기는 거죠. 자, 자동차 세일즈맨도요, 20번을 접촉해서 한 대를 판다고 합니다. 텔레마케터, 자, 100번 전화해서요, 한두 건 판매를 성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자의 10%는요, 가능성을 믿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냥 도전하는 거예요. 뭐를 믿고요? 가능성을 믿고요. 그럼 실패자의 90%는요, 이 가능성보다요, 90%의 실패 확률, 리스크, 이 90%의 이 안 되는 걸 보고 포기하는 거예요. 10%의 리스크를 보고 안 하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작해서 숏업 플랜 100회에 도전하자는 말씀 드리죠. 그냥 예스든 노든 관계없이 이 100번의 숏업 플랜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분들의 숫자가 늘어난다라는 믿음을 갖고 진행하시자는 거죠.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숏업 플랜이란 데몬스트레이션과 연결되어 있는 밀도가 높은 우리가 배웠던 검증된 사업 설명으로 진행시켜 나갔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100회 중에 최초 20회는 나로부터 내가 110만 PB로 시작하고 왼쪽과 오른쪽에 110만 PB로 시작하는 네 분을 찾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20회의 사업 설명이 필요하죠. 그리고 110만 PB로 찾아진 이 네 분들을 포스타가 되도록
후원하는 과정, 결국은 사업 설명을 한다는 의미는 후원을 한다는 겁니다. 자, 후원을 한다는 의미는 사업 설명을 한다는 의미와도 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분들의 포스타를 위해서 자, 4명이죠. 80회를 진행하면 이 20회와 80회를 더하시면 100회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대몬과 연결되어 있는 밀도 있는 사업 설명 진행하신다면 이 횟수가 100회를 진행하신다면 반드시 그분은 루비가 되실 거고요. 그냥 루비가 되는 게 아니라 왼쪽과 오른쪽에 깊이가 깊어 있고 넓이가 충분히 넓혀져 있고요. 반드시 이런 분들은 3개월 안에 에메랄드, 다이아몬드를 입성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쇼더 플랜 100회를 완성하신 분들을 우리는 리틀 다이아몬드라고 별명으로 부르기도 하죠. 자, 그러면 횟수에 도전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그 행동의 원에서 제가 표시했던 그 문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바르게 통화한다는 그 글귀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자, 올바르게 통화해야 돼요. 그래서 만남이 이어지고 초대로 이어져야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텍스트라고 써 있죠. 문자. 자, 카톡이나 문자보다는 뭐예요? 보이스. 목소리보다는 페이스 뭡니까? 대면이 훨씬 더 우리가 미팅을 진행시켜 나갈 때 밀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반응, 상대방의 니즈, 상대방의 필요성들을 필요해서 이 한 단계 한 단계 과정들을 진행해 나가면서 훨씬 더 우리가 찾는 분들을 확률적으로 찾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등호로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문자보다는 목소리보다는 대면, 얼굴을 보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찾고 있는 분들 찾을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우리는 문자나 목소리나 이렇게 해서 대면하기 위해서 이 과정들을 진행시킨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목소리가 스스로 우리를 보여줄 수 있는 1차적인 수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기 위해서 전화통화를 하죠. 그래서 전화통화로 들려지는 목소리는 우리를 보여주는 1차적인 수단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데일리 더즌 체크리스트에도 그게 있죠. 하루에 10통화 전화하시는 거. 10콜 있죠. 그래서 하루에 10통화 하는 거 이거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5통화에서 10통화 하는 습관을 만드셔야 돼요. 결국은 전화통화를 꾸준히 하면 여기서 약속이 잡히겠죠. 그래서 우리가 PSC 과정 중에 듣는 오디오에도 이런 오디오가 있죠. 용건과 용무가 없이 상대의 안부를 묻는 꾸준한 전화통화. 그래서 2-3번 통화하시면 한 번 만난 것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안 만났거나 오랫동안 과거에 친했지만 가까웠지만 최근에 만나지 않은 분들은 꾸준한 통화를 통해서 우리가 신뢰를 회복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건 꾸준한 전화통화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 주변에 보시면 함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중에 리더분들을 잘 살펴보세요. 꾸준한 성장하는 리더분들은요, 전화통화를 많이 하십니다. 전화를 되게 비즈니스에 긍정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통화에서 10통화 꾸준히 초기 단계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신 분이라면 우리 명단에 있는 분들, 아직 명단에는 추가하지 않았지만 예비 명단에 있는 분들, 자, 이런 분들의 꾸준한 안부를 묻는, 결국 우리 비즈니스를 전달하는 걸 염두에 두지만 이분들과 어떤 관계와 신뢰를 회복하는 그 접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전화통화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래서 하루에 5통화에서 10통화 전화하는 습관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요일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5통화면 주에 30통화, 10통화면 주에 60통화, 이런 꾸준한 전화통화를 통해서 여기에서 어떤 약속이 잡히고 1년의 모든 우리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꾸준한 전화통화는 우리 비즈니스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요소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명단을 작성하고 제품을 전달하거나 사업을 전달하는, 비즈니스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화를 하신다면 시간을 정해놓고 짧게 통화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뭐 시간을 딱 2분 3분에 맞춰놓고 통화하시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초기 단계 우리가 약속을 잡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통화하시는 거죠. 2단계에서 통화가 너무 길어지시면 나를 자꾸 노출시킬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불필요한 내용들이 자꾸 진행이 되면 선입견을 주게 되고요.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자꾸 노출하면 상대한테 어떻습니까? 선입견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약속을 잡기 위한 통화는 짧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명단에 올려놓고 비즈니스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자, 그분하고 개인적으로 통화하셔서 이렇게 수다를 이렇게 하거나 많은 시간을 통화하는 건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비즈니스를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기 위해서 전화걸 명단을, 자, 우리 주간 일정표 다 있으시죠? 또는 데일리 더즌 체크리스트, 거기에 보면 오늘 내가 진행했던 일정들, 개선할 점, 잘한 점 있으시죠? 그 다음에 내일 해야 될 일에 대한 목록들 우리 데일리 더즌 체크리스트에 메모하도록 돼 있죠? 반드시 주간 일정표를 따로 관리하시는 분이 있다면 거기에, 아니면 DDC 노트에다가 통화 목록을 만들고 미리 작성하시고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통화하셨는지 메모해 두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지금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쌓여 나가잖아요. 내 사업에 굉장한 노하우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파트너분들 상담하거나 팔로우업하거나 어떤 미팅의 방향성을 설정해 주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나의 경험들이에요. 그래서 메모해 놓으시고 점검해 나가시는 거 매우 중요하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나의 성장을 위함이기도 하지만 멀리 보면 우리와 함께하는 파트너분들의 성장을 위해서 진행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통화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날 약속을 잡는 게 목적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연습이 필요하죠. 그래서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내가 꼭 요 짧은 시간 안에 필요한 얘기들을 해서 약속을 잡을 수 있는 통화 내용으로 진행하셔야 돼요. 이게 첫인상이기도 하죠. 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화 시의 대화 순서를 키워드 순으로 메모하시고 정리해 둔 시나리오가 있다면 좋겠죠. 자, 우리가 1차 미팅에서 만나실 때와 마찬가지로 FORM, 패밀리, 가족의 안부, 오큐페이션, 하는 일 잘 되시는지, 그리고 레크레이션, 취미 얘기를 묻고 그분이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 또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죠. 2단계에서의 M, 메시지는 만나자예요. 차 한잔 하자. 여기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약속 잡으시는 거예요. 다른 건 불필요한 사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셔야 돼요? 호기심만 유발시키는 거. 그리고 질문에는 질문으로 답하시는 거예요. 자, 질문에는 질문으로 답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자,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너 뭐 하는데, 또 워낙 이런 통화를 많이 받아본 분들은요, 그랬고 뭐 다단계 그런 것이 한 거 아니야? 라고 또 이렇게 툭 던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당황하죠. 당황하지 마시고요. 다단계가 뭔데? 라고 질문하면, 자,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상대가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지, 알고 있지 못하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 그 판단하는 기준점이 뭡니까? 자, 내가 한 얘기를 설명할 수 있으면 아는 것이고 설명할 수 없으면 모르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한 얘기에 대한 정확한 이 단어나 문장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상대에게 그걸 파악하는 시간을 주기도 하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나는 상대의 눈높이에 맞는 다음 질문을 적절하게 대답할 수 있는 기회, 시간을 얻기도 하죠. 그래서 질문에는 질문으로 대답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통화하실 때는 물론 우리가 뭐 직업이 아나운서나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직업,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가능하다면 주어진 환경에서 명확한 발음과 말투에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죠. 그리고 목소리가 분명하게 들리도록 한 톤 높여 통화하시면 효과적인 통화가 되실 수 있겠죠. 그래서 통화 전에는 가능하시면 미소를 지어보고 몸을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통화하면 통화하는 걸 알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열정을 유지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미소를 지어보고 약간 움직임을 갖고 통화하시면 훨씬 더 통화가 매끄럽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상대에게 들려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주의하실 거, 상대방은 항상 나도 바쁘듯이 상대도 바쁩니다. 항상 상대가 바쁘다고 인식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명단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상대의 직업 특성상 바쁜 시간을 피해서 전화하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통화가 길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2단계 통화는 굳이 길어질 필요가 없겠죠. 짧게 약속만 잡으시는 게 핵심이다라는 거 이해하시고요. 스스로 판단하셨을 때, 자, 전화 통화를 주의하셔야 되는 게요. 이 전화 통화는 한 번 잘못 통화가 되면요, 그 다음 회복이 안 돼요. 목소리로 이렇게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자칫 잘못 통화가 되면 선입견이나 왜곡이나 뭐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상대에게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매너와 좀 따뜻함, 편안함이 느껴질 수 있는 언어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키워드 중심으로 통화할 내용에 대한 시나리오를 좀 준비하시고 사전에 스폰서 파트너분하고 충분히 좀 이 통화하는 연습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통화는 짧게. 자, 통화의 목적은 약속 잡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대화법이 있습니다. 80대 20 법칙. 어김없이 여기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많이 듣고 80% 듣고요. 적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초기 단계에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좋을 일이 없습니다. 들어야 상대를 압니다. 들어야 상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들어야 상대의 니즈와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혹여 과거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다면 들어야 그분이 왜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알게 되고 그걸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듣습니다. 나중에 말합니다. 자, 아주 이건 이거는 심리적으로 검증된 대화법입니다. Feel, felt, found. 자, feel은 뭡니까? feel, 상대의 현재 감정. 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상대가 전혀 예상치 않았던 당황스러운 어떤 그런 표정이나 뭐 그런 바디랭귀지, 몸짓을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다. 지금 당신이 당황스럽고 불편해하는 감정인지 나도 안다. 그래서 상대의 현재 감정,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다. 뭐 이런저런 상대가 이제 자신의 경험에서 얘기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근데 felt, 과거의 내 감정, 나도 그랬다. 지금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느낌처럼 나도 그랬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다. felt, 자, 과거의 내 감정이죠. 그런데 found, 찾아준 거예요. 다시 감정. 그런데 제대로 알고 나니까, 써보고 나니까, 듣고 나니까, 이해하고 나니까 어때요? 그런 게 아니더라.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더라. 과거에 내가 그랬듯이 지금 당신도 그럴 수 있다. 그래서 feel, felt, found. 요 화법은 우리 사업뿐만 아니라 굉장히 좋은 대화법입니다. 상대를 인정하고 공감해주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죠. yes, but 이기도 하죠. 일단 상대에게 긍정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but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문에는 질문으로 답한다. 상대가 본인이 한 얘기에 대한 정확히 알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 얘기하는 건지 인식시켜주고 그 사이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는 대화를 정리하거나 시간을 버는 거죠. 대화법 말씀드렸고요. 만남을 위한 이제 약속 잡기입니다. 약속 잡기. 자, 명단 작성과 니즈와 정보를 제공하는,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1대1로 2대1로 팀과 함께 본 미팅을 진행하시죠. 사실은 본 미팅을 진행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본 미팅의 가장 최적의 어떤 미팅의 결과 확률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팅 전 미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현재까지 내가 알고 있는 상대의 니즈와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팀과 함께 진행하는 본 미팅이라면요. 그래서 미팅 전 미팅을 통해서 충분히 지금은 나 혼자 1대1로 하지만 향후에는 팀으로 연결시키는 작업을 해나가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나와 함께 팀과 함께 미팅을 해주실 분들과 이 정보를 함께 나누는 게 굉장히 효율적인 비즈니스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집중해야 될 미팅 우선순위 20명을 상담하여 정하십니다. 자, 내가 정하면요, 잡고 내 선입견으로요 예단하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래서 저 사람 저래서.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내가 딱 얘기해서 나랑 내 제품 내가 갖고 왔을 때 제품 사주고 사업할 사람만 찾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단하지 마시고 상담하셔서 20명을 정하시는 거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전화통화는 짧게 약속만 잡으시는 거예요. 자, 내가 말이 많아지면 나를 노출시키게 돼요. 그러면 니즈 파악하는 게 아니라 니즈 파악 당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유도 모른 채 그분이 다음에는 내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자, 내 전화를 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주변 분들에게요, 이분이요, 예방주사를 놔줘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통화를 하거나 만남을 시도하거나 초대를 하면요, 그게 당장 내가 급해서 진행하는 그 미팅을 통해서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진행되는 내 비즈니스는 굉장히 험난한 가시밭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통화 시에 그래서 제품 설명이나 사업 설명은 가급적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날 때 준비하셔야 될 거, 명함 준비하셔야 되겠죠. 자, 명함은 체인 로고가 박혀있는 명함이 제일 좋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OIC 247 혹은 리셀 프로그램. 그런데 제 생각에는 너무 처음에 만났을 때 막 이렇게 제품의 로고가 있고 제품이 들어있으면 선입견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인에 깔끔하게 로고가 딱 박혀있는 그 명함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고개도 노트, 대문 가방. 자, 2단계에서 우리가 사업 설명을 전제로 만난 게 아니라면 그냥 1차 미팅을 전제로 상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상대를 아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만나셨다면, 대문 가방, 제품, 요거는 좀 자제해 주시고 요건 차에다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미팅 후 전달할 툴, 그다음에 프로다운 외모와 복장을 준비하시는 게 좋죠. 자,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변화돼서 내적 자세가 외적 자세로 표출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아무리 내적으로 이 사업의 가치와 정말 리더로서의 자세를 소양을 갖췄더라도 상대는요, 우리 속은 몰라요. 뭘 알아요? 겉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프로다운 외모와 복장을 준비하는 것, 이게 첫인상이기도 하고요. 무언가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만날
날짜를 선택하도록 하시는 거죠. 양자택일법. 자, 우리가 중국집을 가도요, 늘 이게 선택이 어려워요.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짬짜면이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상대가 무조건 나와 약속을 잡아줘야 되는데 선택권은 상대에게 주는 거예요. 자, 나는 화요일과 목요일 네 괜찮고 나는 목요일 오전이 괜찮은데, 자, 넌 어때? 되게 스케줄이 없이 움직이는 분이면요, 내가 정한 날짜에 응해 줍니다. 그래서 선택권을 누굴 줘요? 상대에게 주지만 내가 가능한 시간을 얘기하잖아요. 되게 많은 분들이 내가 얘기했던 그 시간에 약속을 잡아줍니다. 이게 상대를 조금 존중해 주지만 내 시간으로 약속을 잡도록 유도해 나갈 수가 있는 거겠죠. 양자택일법 좀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뭐 통화할 때나 만남을 잡고 다음 만남 약속을 잡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나와의 약속의 중요성, 그 의미를 한 번 더 강조해 주는 거죠. 정말 좋은 계기가 될 거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고 꼭 시간을 내어서 많은 어떤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멘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번 더 만남에 대한 또 약속의 중요성 강조해 주면 좋겠죠. 자, 우리는 기회를 주는 사람이에요. 어떤 기회예요? 건강해질 기회, 아름다워질 기회,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질 기회,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 체인에서 일정 수준의 성장을 이뤄내시게 되면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자, 경제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 정신적인 자유. 그래서 이런 기회를 주는 사람들은 우리입니다. 그리고 초대된 그분은 기회를 받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한번 들어줘, 한번 와줘.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 문장의 의미를 되새겨보면 상대를 위한 게 아니에요. 누굴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자, 더 들어가 보면 내가 하는 일의 상대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우리가 초대할 때 좋지 않은 멘트다. 그래서 내가 느낀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깨달은 가치를 공유하는 멘트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배우셔야 됩니다. 대화법, 멘트, 표현 방법, 단어, 이런 것들을 내 위주가 아니라 상대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언어, 대화법으로 바꿔나갈 필요가 있어요. 선한 마음으로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자꾸 회복돼야 될 것 같아요. 진정으로 상대의 삶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선한 마음으로. 우리는 윈윈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은 초대와 만남의 단계이긴 하지만 정말 당신의 삶을 위해서 책임감이 따라야 되겠죠? 함께 성공하겠다라는 승승 마인드로 초대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구걸하거나 거래를 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엉뚱한 이유로 초대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초대를 하기 때문에 이상한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는 다단계 회사들이 싸잡아서 욕을 먹습니다. 이게 검증된 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들의 분명한 이건 분기점이에요.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치와 명분을 가지고 확신과 열정으로 당당하게, 자, 우리가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초기에 우리가 초대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미팅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당당해야 돼요. 자, 그렇다고 교만하면 안 되겠죠? 이 당당한 모습만 가지고도요,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유발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당당함으로 우리가 만나서 초대해 나가시는 거죠.
자,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의 주도권이에요. 주도권. Relationship Dynamics라고 관계 역학이라고 구글에서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관계에서의 주도권. 그래서 항상 우리 관계에서의 수평적이고 섬기는 관계성을 갖고 가지만 항상 우리가 시작 단계도 마찬가지고요. 리더십을 발휘할 때도 마찬가지고 주도권을 우리가 갖고 가야 돼요. 자, 관계 역학은 개인이 서로 관계를 맺는 방식을 지배하는 감정, 행동 및 의사소통의 패턴, 복잡한 사교작용을 나타내는 것이 관계 역학이고요. 자, 기본적으로 관계는 우리 사업은 팀워크 사업이죠. 네트워크 마케팅의 세 번째 개념 팀워크 사업이죠. 함께하는 사업이죠. LOS와 크로스라인과 함께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팀워크의 중요한 건 정직과 신뢰, 상호 존중, 그 다음에 공유 가치. 저는 공유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반으로 구축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도 이런 말씀 하셨죠. 자, 부자가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왜 간단해요?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돼요. 그를 통해서 가치가 창출됩니다. 자, 결국은 가치를 창출시킨다는 의미는 사람들의 삶에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줘요. 어떤 문제요? 건강의 문제, 아름다움의 문제, 아름다워지고 싶어져 하는 거의 문제, 풍요로움의 문제, 자유로움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줬더니 부자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가치를 창출하거나 만들거나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의미 있는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체인 사업이라는 가치를 발견하신 거죠. 그래서 배우셔야 돼요. 학습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효율적으로. 자, 많이 배워서 머리가 무거워서 못 움직이신다고요? 아닙니다. 제대로 배우면 배운 대로 행동하셔야 돼요. 그래야 한 목소리가 나고요. 그래야 올바른 방향성의 한 목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대로 배우지 않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일 수 있어요. 배우면요, 배운 대로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달해 나가면 이럴 때 가치가 만들어지고 가치 사슬, 밸류 체인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가치, 그런 가치들이 사슬이 확장되면서 사업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일정 수준 이상 이게 가치 사슬이 확장되면 그때 우리 인적 네트워크가 확장되고 거기서 부자가 되겠죠. 자, 관계에 있어서의 주도권. 그래서 우리는 초기 단계 미팅에서 상대방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유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달하고 있는 우리의 필요성, 우리의 이익, 나를 위함이 아니에요. 상대를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초대하기 위한 단어, 용어, 표현 방법들을 연습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배우셔야 돼요.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린 뭘 통해서 배웁니까? 자, 제도권 교육에서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까? 어디서도 우린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미팅을 통해서 고궤도를 통해서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을 통해서 배우셔서 연습하셔야 돼요. 아니, 더 나아가 훈련하셔야 돼요. 자, 근데 우리 비즈니스의 특성상 다 배워서 나는 실수도 없이 오차도 없이 딱 해서 한 방에 딱 해서 뚜껑 날려서 막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건 없어요. 실전에서 행동하시고 반복하시면서 거기서 지식으로 배웠던 것들이 경험으로 되는 거예요. 그 실전에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특히 사업 설명도 그렇죠. 잘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떻게 잘합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는 이 사업을 알고 있는 분들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처음 들어본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잘하고 못하고 우리가 미리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잘할 필요 없고 이거 역시 횟수에 도전하면 횟수가 많아지면 반복하시면 잘하게 돼 있어요. 왜?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요, 반복하는 거에 대한 지루함이나 두려움을 없애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다 보면 스스로 지루함을 느끼기도 해요. 때로는 두렵기도 해요. 매일 새로운 얘기 하고 싶어 해요. 사람들의 귀가 번쩍 뜨는 새로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체계적인 검증된 시스템 안에서 요구하는 형식과 내용이 반복됐을 때 복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뭔가 새로운 얘기를 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또 반복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 얘기를 우리는 반복하지만 듣는 분들은 새로운 분이 듣고요. 그분들의 내면이 우리가 하는 얘기를 알아들으면서 새로운 얘기로 듣더라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우리는 실전에서 반복하시는 거 매우 중요하고, 오죽하면 반복이 재능을 앞선다라는 이런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중요한 건 반복하면요,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에너지 의식의 밝기에 200 이게 자신감이에요. 용기. 여기서 생겨요. 언제요? 반복할 때. 자신감이 확 향상됩니다. 자, 어느 날 자신감이란 거 어느 날 갑자기 번갯불 확 맞아서 자신감이 확 생기는 것이 아니라요, 꾸준히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꾸준한 반복을 통해서 쌓여져 나가는 거예요. 축적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임계점에 딱 다다르면 그때 몰라보게 내 미팅 능력, 강의 능력이 향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에서의 주도권 3가지 또 말씀드렸고요. 자, 초대를 위한 만남의 기본 자세입니다. 자, 카톡과 전화는 만남을 위한 약속 잡는 용도로만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를 알지 못하는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제품 설명, 사업 설명 하면 해보니까 해본 분들이 여기서 좋은 결과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 만났던 본질에 충실하시고 거기에서 긍정적이고 뭔가 주도적인 분들을 잘 눈여겨보셨다가 원바이 원 1대1로 약속을 잡고 만나시는 게 가장 좋은 확률을 만들어냅니다. 자, 3번째, 상대의 동의 없이 묻지마, 엉뚱한 이유로 속이거나 이렇게 초대하시면 안 되겠죠? 자, 제품의 전달, 만남, 약속보다 교육 시스템 참여가 최우선입니다. 자, 한 목소리가 나지 않는 시스템은요, 공허해요. 집단지성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결속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최고치로 풀로 발휘가 되지 않아요. 이분은 이분 얘기, 저분 얘기, 이분은 나 잘난 얘기, 저분은 자기 잘난 얘기 막 이렇게 막 해버리면요, 누가요? 우리 다음에 시작한 파트너분들이요,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내가 현재 알고 있는 것이 다 아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항상 배우는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리더로 성장할수록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 시스템 참여가 최우선이고요. 자, 그리고 나보다 나은 사람을 초대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겠죠. 나보다 나은 사람. 자, 나만 하면 나만 못하고요. 나보다 나아야 나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항상 눈높이를 나보다 나은 분들을 컨택하려고 하고, 성공해 본 경험, 돈을 벌어본 경험, 그분들이요 또 일을 만들어 내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확한 개념과 기본을 알면 이분들이 속도가 나더라고요. 가능하면 부부 중심으로 후원하시는 거. 자, 배우자나 한쪽만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보고 나면요, 이거 거의 부부싸움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부부 중심으로 후원하시고, 가능하면 배우자를 파트너로 만드시거나 아니면 협력자로 아니면 응원자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죠. 밖에서 미팅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가정에 가서 또 배우자하고 신경전 벌이는 거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부터, 가족에서부터 드림빌딩이 시작돼야 되고 가족들을 응원자로 만드셔야 되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나와 최희은 둘 다 호감이 있어야 초대가, 후원이 수월해지겠죠. 자, 초대가 잘 되는 사업가의 자세, 첫인상은 3-4초 안에 결정되죠. 자, 상대방에게 채인 첫인상은 나예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메신저죠. 메신저가 신뢰가 없거나 허가를 못 주면 메시지는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외모, 목소리, 준비된 미팅 내용보다도 표정. 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표정 중요합니다. 그리고 셀프 이미지, 원하는 핀의 모습으로 바꾸셔야죠. 내가 되고 싶은 핀의 모습으로 나의 내적 외적 자세들을 먼저 셀프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매일매일 내가 그렇게 이미 되었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질문, 경청, 칭찬으로 상대방과 공감대를 형성하시는 것. 자, 다른 생각하지 않고요, 오롯이 그 미팅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핫 버튼을 찾으셔야 되겠죠. 상대가 지금 어느 내용의 메시지에 집중하고 있는지 상대의 표정과 몸짓으로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진심과 관심은 통하죠. 눈높이만큼 소통하는 거. 자, 요때 중요한 건 눈높이만큼 소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재의 요 상황에서는 상대의 생각과 말이 옳습니다. 그걸 부정하거나 인정치 않으면 이제 논쟁으로 가게 돼요. 논쟁하면 우리가 이깁니다. 왜? 우린 배웠기 때문에. 근데 논쟁에서 이겨도 문제예요. 왜? 그분이 그 다음에 나와 만남을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정성을 보여주고요. 자, 대충 하는 태도는 버리셔야 되겠죠. 그리고 you first, me second. 자, 당신이 잘 돼야 나도 잘 된다. 자, 승승마인드 말씀드렸죠. 자, 관심과 곧 배려이자 관찰력. 자, 이 단계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우리가 메시지는 사업에 대한 메시지는 주지 않았지만 이분이 자신의 삶에 임하는 어떤 추구하는 방향, 태도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해서 진짜 우리가 시간과 비용과 에너지를 써도 되는 분인지 아닌 분인지 요걸 관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대화에서 이기지도 말고 저 자세로 지지도 마시자는 거죠. 논쟁하지 마시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떠보거나 따지거나 매달리거나 속이거나 부탁하지 마시자는 거죠. 우리는 가치 있고 명분이 있는 사업이고 그를 위해 전달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은 티를 내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나도 바쁘고 상대도 바쁩니다. 그래서 딱 미팅이 끝나면 딱 거기에서 딱 항상 바쁜 이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의 니즈와 관심도를 파악하고 그리고 레크레이션 말씀드렸죠. 시간을 파악하는 거예요. 시간을 어디에 쓰시는지 그걸 알아야 그분이 삶에서 추구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상대를 아는 시간. 아까 통화하면서 FORM과 자 2단계에서 FORM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2단계 FORM은 다 같은데 자 나머지 M은 메시지와 가볍게 수입에 대한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소 짓고 인사하고 질문하고 경청하고 칭찬하시는 거. 그리고 상대방의 태도와 센스에 대해 칭찬하시는 거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면 험담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기 이야기만 하면 상대는 지루합니다. 상대방 이야기를 할 때는 들을 때는 경청할 때는 즐겁고 유쾌합니다. 자, 우리가 읽는 PSC의 필독도시에 나오죠.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자, 누구나 날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해줘요. 누구나 날 인정해주세요. 내가 유능하고 대단하다고 말해주세요. 라고 이런 사인을 목에 걸고 다닌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요 생각을 갖고 상대와 대화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자, 7번째. 한 번의 미팅으로 상대를 완전히 제압하거나 뭐 박살내는 거 이런 일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돼도 문제입니다. 강도와 만남의 빈도, 짧게 임팩트 있게 자주 만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 빈도를 통해서 밀도가 생깁니다. 가랑비 어쩌고 낙숫물이 바위 뚫죠. 꾸준히 뭐 하시는 거예요? 초대가 답이죠. 자, 그래서 손해 보는 것 같지만 지금은 믿지는 장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억울함이 느껴지지만 자, 한자 성어에 끼큐시 복이라고 있습니다. 손해 보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지만 때린 사람은 못 자죠. 네.
자, 작은 것을 욕심내다가 큰 것을 잃죠. 그래서 작은 게 보고 큰 게 뭔지 항상 소탐대실, 그리고 대관, 소찰, 큰 걸 보고 작은 걸 살필 수 있는 거 중요하죠. 이게 시스템적인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섬기고 주고받기 게임을 이해해야 되겠죠. 뭐 로버트 기사께도 부자빠 가난아빠 1편에서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OIC 비즈니스 오너가 지켜야 될 7가지 원칙 중에 네 번째 원칙도요, 기브 앤 테이크의 원칙 먼저 주고 나중에 좀 인내심을 갖고 시간을 인내하고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내용. 자, 우리가 컨택의 목적은 만남입니다. 만남. 이 과정에서 한 번에 뭘 하자는 게 아니에요. 컨택의 목적은 만남입니다. 그러면 만남의 목적은 뭡니까? 초대입니다. 이게 성공의 8단계의 성장 단계 첫 번째 단계 만남과 초대입니다. 아마도 이게 우리의 노년의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무언가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으면 더 이상 나의 다리로, 나의 무릎으로 걷지 못할 그런 시점은 우리 누구나 다 오죠. 그럼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건강한 상태로 내 무릎으로 무언가 의지하지 않고 걸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허락될 수 있을까? 그 시간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그 남은 시간 동안 내 삶을 위해서 어떻게 가치 있는 시간들을 써나갈지 아마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30%는 소득이 없는 노후라는 사실을 우린 잘 기억하고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줌 미팅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날씨는 무덥지만 이 무더운 시간들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선선해지고 일하기 좋은 계절이 왔을 때 지금 뭔가 한 발짝 더 나간 분들이 그때 더 앞서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이동하실 때 운전 조심하시고요. 제 줌 미팅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